어이 이복에 싱싱한 소고기 하나 주게. 대감마님이 아침부터 소고기 타령이야. 예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묻히며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삶이었지만 그는 단 한 점의 고기라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그날도 변덕스런 대감의 입맛을 위해 정갈이 손질한 고기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감이 고기를 먹다 체한 일이 화근이었습니다. 성질이 못되기로 유명한 대감은 분을 이기지 못했고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놈이 독을 먹였구나. 이 고기 잡은 백정놈이 누구러냐? 당장 잡아들여라. 백정은 변명 한마디도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천한 신부는 말할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오간에 갇힌 그의 억울함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절망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딸을 내놓게. 그러면 그 아비는 살려주지. 그 말을 들은 딸 옥부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아비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길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제가 가면 아버지는 풀려나실 겁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옥부는 대감된 몸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어떤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부터 옥분의 삶은 보이지 않는 덫에 조용히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곧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대감댁에 들어온 지 며칠째 옥부는 새벽마다 마루를 닦았습니다. 기온은 싸늘했고 바닥은 매일같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옥분을 대감은 멀찍이 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묘한 웃음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루는 말고 내 방 안에도 먼지가 많구나. 거기도 닦아야겠다. 이리로 오너라. 잠깐 구독해 주시면 힘이 나지요. 구독 꾹. 예, 대감마님. 옥부는 고개를 숙인 채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옥부는 하루 2번씩 대감의 방 안까지 닦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그녀를 매번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식이 저렇게 새끼를 흘리니 내가 안 넘어갈 수가 있겠노? 음흉한 대감의 속마음도 모른 채 아비의 걱정으로 근심이 가득한 옥부는 조심스레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허허 그래. 무엇이더냐 말을 해보거라.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제 아버지는 잘 계신가요? 내 인연. 내가 그날 체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얼얼하다. 걸레질이나 해라. 죄송합니다, 나리. 그건 그렇고 네 나이가 올해 몇이냐? 16입니다. 대감은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습니다. 그 표정은 웃음이 아닌 욕망이 묻은 음흉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속삭였습니다. 16이면 때가 됐지. 직접 손대긴 그렇고 다른 수를 써야겠군. 바로 그 순간부터 대감의 머릿속엔 한 가지 계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략의 끝에는 옥분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묶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매일 밤 옥분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흉한 미소만 띄웠습니다. 그날 저녁 어둑한 저작거리 뒷방, 세간의 눈을 피한 술상이 조용히 차려졌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상인과 대감이 마주 앉은 자리. 이 상인은 대감만큼이나 소문이 좋지 않고 둘은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등잔 아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건 대감의 한마디였습니다. 내 요즘 집안에 들어온 그 아이가 눈에 자꾸 밟혀. 몸종이라 하기엔 품새도 곱고 얼굴도 반듯하지. 상인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허면 대감께서 취하시면 되겠네요. 대감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지. 나도 체면이란 게 있는데 마을 눈도 있고 아래 것들 입도 있고 곧장 손댔다간 소문이야 안 봐도 뻔하지 않겠나.
잠시 말끝을 맺던 대감은 술을 한 모금 더 삼키곤 진짜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불렀지. 자네 집 자제 말이야. 몸져 누운 지 몇 해라지. 이젠 얼마 못 버틴다는 소문도 들었네. 갑자기 제 아들을 왜 이야기하시는 건지. 상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내색 없이 담담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자네 아들과 혼인시키는 것은 어떤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네 댁에서 그 여식을 자네 아들과 혼례를 올리고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아들이 세상 떠나면 그 계집아이야 자네 손에 남는 거 아닌가? 그때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거상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방 안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거래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욕망과 계산 그리고 한 여인을 향한 조용한 포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감마님. 말해보시게. 첫째, 제 아들이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처자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것을 다른 이와 지내게 하는 것은 영 탐탁히 않네. 제 아들놈은 누워만 있어 우려하실 일은 없습니다, 대감. 거참. 알겠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뭔가? 둘째, 그 아이를 거두는 데 드는 비용 그 곱절을 제 아들이 죽고 나서 주십시오. 거상은 거상일세. 셈이 아주 빠르단 말이야. 알겠네. 대감은 짧은 침묵 끝에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좋다. 그 정도쯤이야. 그 아이는 결국 내 것이 될 테니. 지금 당장은 돈 몇 냥이 아깝지 않지. 거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거래는 시작됐습니다. 옥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사내에 남은 생과한 늙은 자의 욕망 사이에 쌀 한 말로 매겨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장터가 북적이던 날 뜻밖에도 마을 사람들 앞에 대감과 거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상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아이를 쌀 한 말에 데려가려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그것도 어린 계집 아이를 쌀 한 말에 사겠다는 말은 아무리 익숙한 세상이라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 미간을 좁히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허허. 내가 언제 그리 말했소?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흥정하듯 주고받을 수 있겠소? 예, 대감마님. 다만 제 자식이 오래 살지 못할 병이라 편히 마지막을 보내게 하려는 아비의 마음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몸종으로라도 곁을 지켜줄 사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 사정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마음 같아선 곁에 더 두고 싶습니다만 사람 일이란 게 닷때가 있는 법이니. 말은 아쉬운 듯 했지만 대감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이 끝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데려가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하시게. 쌀가마는 헛간에 놓고 가시구려. 그 순간 옥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끝났다는 직감을 안고 손끝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옥부는 낡은 보자기를 들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대감은 등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올라타는 순간 옥부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에는 목소리가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옥부는 쌀 한 말 값으로 자신의 인생을 실은 채 다시 한번 낯선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혼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눈도 뜨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은 식은 듯했고 기척이라곤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앉았습니다. 슬프다는 표정도 두렵다는 기색도 없이 그저 이 자리가 자신의 몫이라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옥부는 새벽마다 물을 데워 신랑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기운 없는 입가에 미음을 조금씩 흘려넣고 밤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따뜻하네요. 방창을 열어둘게요. 바람이 좀 시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처음 들은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세했지만 분명히 입술이 움직였고 그 순간 옥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옥부는 변함없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아침엔 손을 따뜻한 물에 씻기고 점심엔 햇빛을 쐬게 하며 저녁에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에 우물가 돌 위에 앉아 해지는 걸 보는 걸 좋아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던 그때 저는 이름을 스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말은 들릴 듯 말 듯 낮았지만 그 말들은 쌓이고 흘러들어 그의 마음 어딘가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고 시선이 옥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옥분이 자신을 불러주는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스스로 이불을 걷어낸 걸, 자신이 방에 들어설 때 고개를 돌려 바라본 것을 말입니다. 3일, 7일, 한 달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오래 살지 못할 사내라 말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팔다리는 말라가며 숨결마저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살 냄새 없는 방 안에 이제는 죽음의 기운 대신 맑은 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 팔을 들어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엔 옥분이 들고 온 그릇을 직접 손으로 받았습니다. 조금 짜네요. 하지만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한 음식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옥분에게는 눈물 날 만큼 큰 변화였습니다. 그 후 그는 벽을 짚고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방을 나와 마루 끝까지 나가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자주 움직였고 잠도 편히 들었습니다. 옥부는 매일 다리와 팔을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은 이제 곧 바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발은 내일쯤 마당까지 걸을 수 있겠지요. 그녀의 말은 예언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진짜로 마당을 걸었습니다. 허리에 힘은 없었지만 두 발은 분명히 땅을 디뎠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상은 말없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기적을 저 아가씨가 만들어냈구나. 그날 이후 거상은 모든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옥분의 거처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말 것. 외부 사람은 절대 들이지 말 것. 생사가 불분명하던 내 아들놈을 저렇게 살려낸 며느리를 내 끝까지 지켜야겠다. 그는 대감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제 이 집안의 두 사람만큼은 지켜낼 결심을 굳혔습니다. 옥분과 병약하던 사내가 함께 마당을 걷는 모습은 곧 마을 안에 소문이 되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죽는다던 사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곧 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술잔을 집어던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쌀 한 말 받고 넘긴 년이 감히. 그는 조용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거상댁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마당에 나설 때면 누군가의 시선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하인을 보내 거상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집에서 나온 사람이다. 쌀 한 마리면
끝날 일 아니지 않소? 거상은 전가를 받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분의 방 앞에 하인을 붙였고 출입문마다 감시를 세웠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직접 거상댁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눅눅한 웃음을 띠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댁의 아들이 이제야 좀 걸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계집 내 손에서 키운 사람 아닙니까? 쌀 한 말 주고 넘겼다고 다 잊은 줄 아십니까? 이젠 내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 옳시다. 거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더는 당신 손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아이는 내 집 며느리이고 내 아들의 사람입니다. 살려낸 것도 함께 걸은 것도 모두 그 아씨의 몫입니다. 그런 이를 당신이 다시 데려가겠다고요? 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잠시 흘렀고 거상의 눈빛은 단호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끌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딸 쌀 한 말짜리 대감댁 몸종. 그녀를 부르는 말에는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상의 아들이 일어서고 걷고 사람들과 말을 섞게 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살리지 못한 병든 자를 살린 이는 양반도 의원도 아닌 그 조용한 아씨였습니다.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야! 그 아씨 손이 닿은 곳은 다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 그날은 바람이 세찼습니다. 거상댁 앞 골목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무리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대문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에 잠 못 드는 하인들과 조용히 서 있는 옥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겠다. 그 계집은 내 집 사람이야. 지금 당장 내놓아라. 문 밖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는 대감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사내들이 무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고 그의 눈엔 살기와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얀 저 계집년은 내 것이야. 내놓으란 말이다. 지금이라도 데려와라. 늦기 전에. 거상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한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써내려온 두루마리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나 물건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의 흐름, 불법 세금, 관직 매매, 무고한 이들의 토지 빼앗은 내역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거상은 장부를 품고 곧장 관하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장부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입을 다문 채 읽어내리던 그의 눈빛이 점차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이 사람, 대감 이씨. 이 자의 이름을 벼슬아치 명단에서 지우는 날을 오래 기다렸소이다. 그간의 부정은 이 장부 한 권이면 충분하오. 증인도, 내역도 모두 갖춰져 있소.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을 내렸습니다. 포조를 대동하라. 지금 당장 대감 이씨를 체포한다. 그날 오후 포졸들이 대감집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대감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술잔이 다른 손엔 찢어진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 이씨, 본관의 명을 받아 즉시 체포하오.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누구인 줄 아는가? 이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껏 쌓은 것이 전부 허물로 남았소이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멀찍이 서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대감이 끌려간대. 이제 권세도 끝났구먼. 그 여인, 옥분 아씨 덕분이야. 그 사람이 진짜 바람을 바꿨지. 대감은 마차에 실려 관하로 끌려갔고 며칠 뒤 그는 제주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권세와 명예는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군림하던 자의 마지막은 조용했고 비참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않았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거상의 결단, 그리고 옥분의 삶이 만든 진심은 가장 추악한 탐욕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대감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난 뒤 옥분과 신랑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불안과 위협 속에서 지내야 했던 두 사람은 이제야 마음 놓고 서로의 곁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그 후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였고 오랜 병약함 속에서도 지켜온 의지와 인내는 그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신랑은 상인으로 이름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장사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기쁘게 여겨 점차 중요한 일들을 맡겼고 신랑은 기대에 부응하여 뛰어난 수완을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랑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사는 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멀리 있는 상인들도 신랑의 이름을 들으면 기꺼이 거래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신랑 곁에서 옥부는 든든한 내조자가 되어 집안을 지켰고 자식 교육에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 셋, 딸 셋이 태어났으며 자식들은 부모의 덕을 이어받아 올곧고 성실하게 자라났습니다. 신랑과 옥분의 가정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다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자식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부모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누린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을의 어려운 이들에게는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고 굶주리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랑과 옥분을 존경하며 그들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평온과 나눔 속에 이어졌으며 그들의 이름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전해졌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구독 꾹!